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소득세를 폐지하고 수입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호수를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대장균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LA 국제공항에서 한 노인 여성을 밀쳐 의식을 잃게 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태닝 방법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웰스파고가 재택근무 도중 키보드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꼼수를 쓴 직원들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소득세를 폐지하고 수입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3년 만에 의회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78세 생일을 축하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세금과 관련해 파격적인 방안을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부족한 세수를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로 채우는 구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소득세를 폐지해 물가 인상에 대응하고 관세를 활용한 세수 확보와 불공정 무역 관행까지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 노동자에 대한 세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해왔다면서 의원들과의 대화 중 거론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재임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바 있으며 대선 경선 때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완전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인 감세 방안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실제 관세 인상을 통한 소득세 대체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소득세를 대체하기엔 너무 작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 소득세 징수액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선 모든 상품의 최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관세를 크게 올릴 경우 상대 수출국 역시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물리고 상품 가격 역시 올라갈 것이라면서 이는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잠재적으로 연방정부 서비스와 관련한 자금 조달 등에 지장을 주면서 결국 미국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당시 마련된 범프스탁 금지 조치가 행정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6대3의 의견으로 폐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집필한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범프스탁은 한 번에 2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별적 발사관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라면서 범프스탁을 사용한 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주류담배 총포 담당국 ATF의 조치는 연방법이 제시한 행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범프스탁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범프스탁은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만델라베이 호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호텔 방의 창문을 깬 후 음악 축제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60여 명이 숨졌으며 특히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0여 분 동안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휴양지로 알려진 호수를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대장균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메모리얼데이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의 안나 호수를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20건의 대장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들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 호수에서 수영을 했던 어린이들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신부전이나 영구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용혈 요독 증후군으로 판정됐습니다. I don't think I've ever had stomach pains like that in my life. Her kidney function started to decline and actually fell below 5% function. She had developed HUS. 한편 당국은 정확한 질병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파악 중이며 모래와 물 등 수질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한 노인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들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25분쯤 LA 국제공항의 한 터미널 앞 도로에서 쫓고 쫓기던 두 남성이 달려와 짐을 내리고 있던 노인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남성들과 부딪힌 여성은 그대로 의식을 잃으며 바닥으로 넘어졌고 남성들은 아랑곳 않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두 남성이 보복 운전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용의자들 가운데 한 명은 자수했지만 다른 용의자인 38세 제이슨 기본스는 도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스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손상된 은색 쉐보레 세단 차량을 몰고 있으며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I was definitely shocked. I mean, the part of the video that unfortunately you don't see is after this happens, neither of the individuals render aid. So this poor lady could be your mom or your grandmother. 한편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는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종됐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차량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노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4300블락 프란시스 애비뉴 부근에서 한 여성이 실종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주변 인물과 사건의 정황을 조사한 끝에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했고 해당 차량을 정차시켜 수색한 결과 차량 안에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실종 여성의 남자친구인 52세 하베르 라미레즈로 이틀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재 용의자는 납치, 폭력, 감금과 구타 등의 혐의로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백만 명 주민들의 상하수도 체납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미납된 수도 요금에 대한 정부 자체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400만 명의 주민들의 물과 하수 체납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불된 요금은 모두 8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2021년 팬데믹 기간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당국이 1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후 자체 구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LA시는 이 예산의 30%를 통해 현재까지 LA 수도 전력국과 위생국이 20만 4천여 명 이상 주민들의 미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96%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944개의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릿빛 몸매를 만들기 위한 태닝이 자칫 피부 노화와 피부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닝 방법이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태닝을 하는 방식이나 차단제가 피부에 해롭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반점이나 주름 등을 유발할 뿐더러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고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SNS에 태닝 팁으로 유행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없는 베이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을 사용해 태닝을 하는 행위 등 잘못된 태닝 방식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닝 방식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재택근무 중 이른바 키보드 꼼수를 쓴 직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재택근무 중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일하는 척을 한 직원 1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성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을 바라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마우스 무버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로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확산되던 당시 큰 인기를 끈 후 SNS에서 사용법이나 팁 등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지난 2022년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 전역의 가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44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10센트, 지난해 동일 대비 15센트 하락한 가격입니다. AAA는 가솔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3달러 30센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보다 2센트 떨어진 갤런당 4달러 8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해외 직구를 통해 물놀이 용품을 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몸에 끼고 얼굴을 갖다 대는 물놀이용 튜브에서 기준치의 300배나 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된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통상 4-5천 원 수준에서 가장 싼 건 1,900원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기인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물놀이용품 9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오리 모양 튜브는 기준치의 무려 300배에 달했습니다. 5개 제품에선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수제와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생식 독성이 있고요. 특히 카드뮴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있어갖고 학습 능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비누방울 등 액체 완구 제품 3개에는 방부제로 사용해선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색조 화장품 4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크롬과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야외 활동과 함께 구매가 늘어나는 오토바이 안전모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격 흡수 실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기준에 못 미쳤고 특히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88개 제품 가운데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2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을 권고했으며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동네 개원이 등의 신고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과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단체들도 속속 불참 의사를 공개하는 등 집단 행동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전국 의사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90.6%라는 이제 놀라운 지지와 73.5%라는 참여 의사의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 집계 결과 휴진 신고 기한인 그제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낸 병원은 36,300여 곳 중 1,400여 곳, 4%에 그쳤습니다. 일부 개원이들이 신고 없이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대급이라던 의협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불참을 선언하며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삭발과 단식 등 차라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도 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소아과 의사인 이면택 의협회장은 아동병원협회를 겨냥해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집단행동의 불가피성을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을 거부 중인 이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1년치 과정을 몰아배울 수 있게 하는 등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안 자원 외교에 성과를 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며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추진됐습니다. 앞선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핵심 광물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고속철 41량을 공급하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방 기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대응에 대한 3개국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대통령실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를 소개하면서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이 외교 무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순방 첫날 공교롭게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김 여사가 든 가방에만 관심이 집중됐고 김 여사는 독자 일정을 최소화하거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은 김 여사의 순방 일정보다는 외모를 부각시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게 외교의 새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교류에 오랜 흔적이 남아있는 사마르칸트를 둘러본 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타슈켄트에서 MBC 뉴스 강윤서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진상규명에 나설 특별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다음 주까지 임명돼야 하는데 특조위 구성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뜨거운 햇볕 아래 놓였습니다. 참사 발생 뒤 1년 4개월, 유족들은 분향소를 옮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달 여야 합의로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이제 이 분향소를 철거를 하고 이제 오롯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을,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한을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조사위원 임명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 후보군을 추려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의 현안으로 조사위원 추천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다음 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내 사정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미뤄둔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당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특조위원장은 장관급이라 인사검증 과정도 필요합니다. 통상 2-3주가 걸리는 검증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미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특조위가 출범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 조사위원 추천까지 늦어진다면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특조위로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번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과 메디칼 혜택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다 못하여서 더 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받게 되는 메디칼에 대한 조건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산소득이 1인의 경우에는 월 1,732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월 2,351달러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산소득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65불을 빼고 반으로 나누어진 금액에다가 비근로소득에서 20불을 뺀 금액을 각각 더하면 됩니다.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비근로소득은 이자, 그리고 배당금, 소셜연금, 펜션, 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한 달에 2,400달러이고 비근로소득이 1,000달러라고 하면 그냥 둘을 더해서 3,400달러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2,400달러에서 말씀드린 대로 65불을 뺀 금액을 다시 반으로 나눈 금액인 1,167달러 50센트에다가 비근로소득이 1,000달러에서 20달러를 뺀 980달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합계 금액이 2,147달러 50센트가 되므로 메디칼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받으시는 소셜연금의 절반 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을 잠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소셜연금을 36,000달러 받으신다면 그 절반인 18,000달러에다가 다른 소득이 12,000달러 있다면 잠정소득은 18,000달러에다가 12,000달러를 더한 30,000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싱글이라면 25,000달러, 부부라면 32,000달러까지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보여드리는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각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은 훨씬 적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 정부 메디칼을 받기 위해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거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